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1페이지죠. 세 번째 개념은 뭐다? 자, 첫 번째가 2차 방정식 푸는 법, 근의 공식. 두 번째가 판별식. 세 번째가 알파, 베타.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요. 알파, 베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을 쓰는 문제들입니다. 그 근과 계수의 관계. 111페이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볼게요. 고, 고, 고. 기억, 기억, 기억.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해볼게요. 내용은 이런데요. 일단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일단 2차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A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A, B, C는 상수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편의상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알파와 베타를 첫 번째 합한 건 뭐가 돼? 두 번째 곱한 건 뭐가 돼?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이거를 볼 일이 많지는 않을 건데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잠깐 소개가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A가 뭐라고요? 2차 함계수. B가 뭐라고요? 1차 함계수죠. 그러니까 요 계수 두 개만 보고도 두 근을 직접 구해서 합하는 값을 안 하고 바로 두 근의 합을 요거 두 개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원래 우리가 두 근을 구해서 각각을 덧셈하세요 하면은 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던 혹은 근의 공식을 쓰던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걸 생각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두 근의 합이 나오면요. 그냥 바로 요 계수 두 개만 찾아서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라는 공식인데요. 일단 요거 1번, 2번 요거 두 개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증명을 할게요.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분명히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겠죠? 생각해 봅시다. 요 방정식도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요 방정식도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뭐야?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같은 방정식이긴 하나 일단 좌변끼리 서로 같진 않아요. 왜냐면 좌변을 잘 보면요.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거든요. 근데 얘는 x제곱의 개수가 보다시피 a예요. 그러니까 제곱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끼리는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얘도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얘도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좌변은 조금 달라요. 좌변을 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A를 곱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분명히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다가 2차 함계수가 A죠. 쟤도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다가 2차 함계수가 A죠. 그럼 무슨 얘기다? 이 좌변과 이 좌변은 똑같을 거예요. 즉 뭐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랑 같아요? A 곱하기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랑 같을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이거 하면 전개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항등식에서 개수비교법을 한번 써봅시다. 일단 A는 맨 마지막에 전개할 거고요. 요 괄호부터 먼저 전개하면요. 괄호는 X제곱에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요렇게 전개가 돼요. 이해가요? 전개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A를 분배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따라서 요 우변의 값이 저 좌변의 값과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1차 함계수가 이 1차 함계수랑 같아야 되고요. 이 상수항 값이 이 상수항이랑 같아야 돼요. 1차 함계수가 B죠.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 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2항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증명 끝났죠?
두 번째,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요. 상수항 C가 A 곱하기 알파 베타랑 같습니다. 따라서 요 식을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직접 두근을 구해서 더하거나 곱할 필요 없이 계수만 보고 빠르게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계수만 갖고도 알 수 있다 해서 이 이름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수학은 이런 식으로 왜 이게 되지? 왜 이게 성립하지?를 배우는 게 수학이죠. 저거 외워가지고 그냥 푸는 거는 산수라고요. 그쵸? 이게 수학이라고.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설명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가 뭐냐? 얘가 뭐냐면요. 자, 이 방정식은 알파, 베타가 허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요, 두근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건 서로 같은 두실근이건 서로 다른 두어근이건 관계없이 요 두 식은 언제나 성립을 해요. 왜냐고요? 이거 전기에서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알파, 베타가 일단 실근이라는 실수의 근이라는 가정하에만 쓰는 공식이에요. 자,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가끔씩 쓰니까. 일단 세 번째 공식은 두 근이 모두 실수일 때만 쓰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정이 있어야만 저 세 번째 공식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요? 일명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요 식으로부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방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고,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으니 준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식, 앞의 식은 뭐예요? A제곱분의 B제곱이죠? 요거 A분의 4C인 거 보이죠? 요 분수의 뺄셈인데 분모가 서로 다르네? 통분하면 되겠다. 그치? 뒤에 식에다가 A를 하나씩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A제곱 통분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요. A제곱으로 묶으면 분자가 B제곱 빼기 4AC가 되거든요. 이게 뭐야? 판별식이죠.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A제곱분의 D라고도 보통 써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거네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뭐니까 A제곱분의 D랑 같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야 하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야. 그치? 제곱근이니까 일종 개념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쓰기가 좀 불편할 때는 나는 양수만 찾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양수만 찾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씌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배웠죠? 이미. 그쵸? 뭘 배웠냐면은 내가 예전부터 열심히 강조했던 거 뭐? 양변에 양의 제곱근을 씌우면 어때요? 이거 제곱이 근호 안에 있는 거네요. 제곱이 근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바뀐다고 내가 설명했지? 절대값 기억나요? 자, 이거 뭐예요? 분모도 A제곱이 근호 안에 있죠. 그게 뭐예요? 절대값 A죠. 분의 루트 D예요. 그래서 얘를 보통 이렇게 외워서 쓰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도 써요. 거기까지 갈 일은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 무시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개 내가 얘기했죠. 파란색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 주황색은 조금 더 심화된 사항이긴 합니다. 주황색을 많이 외울수록 수학을 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11페이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112페이지는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유사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건 설명 없어도 될 것 같고요. 113페이지 이게 좀 어렵죠. 거기 필수 개념에 별표 쳐 있는 거 보이죠?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일명 켤레근. 잘 들어. 켤레근이라는 개념인데요. 크게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다른 말로 유리계수 방정식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방정식이 있어. 물론 여러분이 현재까지 배운 게 2차 방정식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3차 방정식 안 배웠으니까. 뭐 어떤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죠? 다시 한번 뭐라고? 방정식의 모든 계수는 다 유리수임. 이런 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유리계수 방정식이라 부를 거예요. 유리계수 방정식이 의 한 근이 무리수근. 한 근이 무리수.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P 더하기 루트 Q처럼 P는 유리수고 루트 Q는 무리수. 요런 식으로 생겨먹은 근. 다시 요렇게 생긴 숫자가 이 유리계수 방정식의 한 근이라면 무리수 예이면 다른 근이 하나 더 있거든요. 다른 근은 P 빼기 루트 Q이다 라는 정리입니다. 이해 가나요? 쉽게 말하자면은 만약에 뭐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 C도 유리수다 이거야. 이 방정식은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다 이거지. 물론 A는 0이 아니야.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만약에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야. 근데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치? 하나 더 근 더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다른 근도 있을 텐데 그 다른 근은 어떤 모양이다? 무조건 다음과 같다 이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유리수 부분은 그대로인데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핵심입니다. 뒷부분들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요 밑에 있는 개념 확인을 푸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뭔가 막 하고 있는데 개념을 설명할 땐 개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였어요? 저거였어요? 때려준다. 어? 때려준다. 개념을 설명할 땐 개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아까 유리계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게 뭐였다고 했죠?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 그쵸? 이번에는 방정식 내가 무슨 표현 썼어? 실계수 방정식이라는 표현 썼어요. 그쵸?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방정식의 계수가 다 실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계수로만 이루어진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허수인 겁니다. 어떻게? 뭐 A 더하기 B, I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A와 B는 실수고요. 특히나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허수기 때문에. 그리고 I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근이 허수, 요런 꼴이면 방정식에 다른 근도 있을 텐데 그 다른 근이 어떤 근이다? A 빼기 BI, 켤레 복소수 알죠? 요런 정리가 있습니다. 둘 다 증명 가능한데 요 증명은 뭐 밑에 거는 참고로 조금 벅찰 것 같긴 하고 위에 거는 근의 공식을 떠올리면 좀 쉽거든요. 근의 공식을 떠올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나오는 거지 하면 금방 이해 갈 거예요. 근데 아래 거는 복소수의 성질을 써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갔어요? 잘 수업은 듣고 있나요? 아휴, 나 혼자 떠들고 있죠. 이제 필수 예제가 몇 개 남았냐? 7개요? 더럽게 많네. 7개를 다 못 풀 것 같으니 최대한 풀 때까지 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머지 마무리 짓고 앞에 있는 4단원 복소수 단원 마무리
좀 피드백도 좀 받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분기 테스트 보는 거 알고 있죠? 뭐그 전까지 어쨌든 2차 분호식까지 6단원까지 끝내야 돼서 조금 힘들어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이렇게 힘들게 나가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과 동갑내기인 너희들을 이렇게 빡세게 시키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은 지금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 이놈의 새끼 시험 끝났다고 학원 가기 싫대. 툭 하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 학원 끊을 거야. 그 얘기예요. 아우 이놈의 새끼. 자, 1번 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럴 때 다음 1, 2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까? 세로 쓸까? 2, 3, 4의 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약간의 그 감을 좀 잡았나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라는 이 문제는요. 앞서 배운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계되어 출제가 잘 됩니다. 거의 뭐 100%라 보면 돼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란 말 나오면요. 그냥 단순하게 근과 계수 연계 써가지고 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거를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내요, 보통. 그래서 시험에도 출제하기 참 좋죠. 왜냐면 두 개의 개념을 섞어서 내는 거니까, 문제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인 알파, 베타 개념이 나오면요.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계가 돼요.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순간 바로 그렇다면 두근을 합한 건 무엇이고 두근을 곱한 건 무엇이겠군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근의 합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개수가 1인 거 이해 가죠? 1분의 5.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말이에요. 마이너스 5.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두근의 곱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1분의 마이너스 3. 얘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다시 한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그 a, b, c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a잖아, 이게 b고. 그러니까 두근의 합하면 요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두근의 곱하면 요거 분의 요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일단 이거 두 개를 찾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1번. 얘는 뭐야?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네? 통분해야죠. 그쵸? 두 개 곱한 걸로 통분하면 이쪽 분자가 베타가 되고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알파잖아. 그치?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5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5고요.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이거 3분의 5군요. 이렇게 푼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2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아까 설명해 줬어요. 그쵸?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에서 빼기 4 곱하기 뭐? 알파 베타의 곱은 마3이란 말이에요. 이거 마3이죠. 그러면 25 더하기 12가 될 테니까 37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죠? 3번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제 고등학교 버전이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뭐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에서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였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으쌰! 이해가죠? 어느 쇼츠, 릴스를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생인 것 같아요. 요거 한창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곱셈 공식 변형. 칠판에다가 곱셈 공식 변형만 공식을 20개 이상 적어주고 애들한테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 학교 가서도 이런 거 잔뜩 써놓고 외우라고 시킨다는 거죠. 외워야 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안 외우고 어떻게, 니들 구구단 안 외우고 곱셈 어떻게 해요?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들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수학 공식 안 외우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푸냐고, 그렇지? 일단 공식은 기본이니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해 가나요? 뭐 하나씩 전개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라며? 그럼 마이너스 5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해 가요? 이거 마이너스 125고요. 마이너스에 95, 45네. 뭐야, 마이너스 170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자, 4번은 좀 달라요. 4번은 이런 건데요. 잘 봐. 이거 좀 변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방정식의 근이 얼마다가 나오면 일단 이 근을 대입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야 이런 거 나오면 대입할 생각도 해요. 저 방정식의 근이 알파니까 무슨 일이 성립한다는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빼기 3이 0 나온다는 걸 뜻해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아, 근이 알파만 있는 건 아니죠. 베타도 근이거든요.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인 게 대입하면 성립할 거니까 똑같이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빼기 3도 0 나와요. 이해 가죠? 다시 뭐라고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야, 방정식의 근이 베타야. 이 얘기는 대입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알파를 대입하면 요식, 베타를 대입하면 요식. 이해 가죠? 그럼 물어볼게요. 요게 된다는 얘기는 혹시 알파 제곱이 뭐란 얘기일까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이란 뜻이죠. 이해 가죠? 요거 이해한 거지 뭐. 이거 두 개. 똑같은 얘기로 베타 제곱 어쩌고저쩌고가 0이에요. 베타 제곱이 얼마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3이란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식을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요거 알파 제곱, 요거 베타 제곱이죠. 요 둘을 요걸로 고칩시다. 알파 제곱이고 베타 제곱이니까. 그치? 이해 가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알파 제곱이 이만큼이잖아. 그치? 곱하기 베타 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3이니까 요렇게 베타 제곱을 고치고 더하기 3베타. 요거 이해 갔어요? 준식을 요런 식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요 괄호와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이네. 이 뒤에 가로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3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괄호원이 몇 차식이었어? 2차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치고 나면요. 이번엔 괄호원이 몇 차식이 됐어? 이렇게 보다시피 1차식이 되죠. 그쵸? 마찬가지 뒤에 것도. 이것도 2차식이잖아요. 이게 보다시피 1차식이 되죠. 요렇게 2차 곱하기 2차였던 모양을 1차 곱하기 1차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조금 더 전개가 쉽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전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차식을 1차식으로 고치는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이해 갔어요? 아, 힘들어. 니들도 힘들지? 나 혼자 막 이렇게 랩하잖아. 그치? 앞에서. 뭐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난 이거 다 쓰고 있잖아. 이렇게 보다시피. 쉽겠냐? 아침부터 소리 지르는 게 쉽겠냐고. 목이 아파요. 목이. 이해 갔어요? 전개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일단 4알파 베타.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6베타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3, 3은 9죠. 이렇게 전개가 나니까 어때요? 알파 베타고 마3이, 이거 마3이네요. 마이너스 3에다가 4 곱하니까 뭐야? 이거 마이너스 12.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뭐야? 플러스 32죠. 더하기 9. 그러니까 얼마야?
18 더하기 9니까 27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요? 야, 그럼 니 바꿔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게 이게 안 힘들어 보이냐? 힘들다니까 나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나 여기 팔꿈 쪽이 아야 했어. 아야. 파스도 붙였는데 너무 파스가 세가지고 아파가지고 또 금방 뗐어. 그래서 아야. 호. 나도 힘들어 이 자식들아. 나는 이렇게 뭐 AI야?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나도 목이 여기 아파. 근데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야. 나는 글씨 쓰는 게 뭐 편할 것 같아? 나 어깨가 빠질 때 아파 지금. 근데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편하게 자라가지고 힘든 걸 참지를 못해요. 죽을 듯이 아파도 하는구만. 누구는 아파도 하는구만.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하니까 엄마 아빠는 안 아픈 줄 알아. 엄마 아빠 아파서 죽겠는데 안 아픈 줄 알아. 자식놈의 새끼가. 에이씨. 그냥 하는 거야. 아파도 하는 거야. 힘들어도 하는 거라고. 내색 안 하고. 그걸 니들이 알아야지. 그걸 니들이 알 때가 될 때가 이제 그때가 효도한다는 말 듣는 거야. 그때부터. 아유, 우리 애 다 컸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힘든 걸 알아야지. 니들이. 아유. 2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4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래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일단 파블로프의 개라고 알아요? 파블로프의 개라고 알아요? 과학 실험할 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여기 되게 잔인한 실험이야. 옛날에 그런 실험 되게 많았어요. 강아지 여기 목을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침샘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종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먹이를 주니까 강아지가 먹이다 하고 먹어요. 그렇죠?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 강아지 뇌 속에는 종을 치면 먹이를 주는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죠? 종만 치죠. 딸랑딸랑. 그럼 이제 걔가 먹이를 주는구나 하고서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거를 관측한 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도 이거 딱 보는 순간 파블로프의 개가 돼야 돼요. 뭔 얘기죠? 알파 베타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거의 대부분 99% 이거부터 구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두근 알파 베타란 말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푸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다 싶어도 일단 구하고 보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근의 합. 이렇게. 1, 여기 1이야, 1. 1분의 마이너스 괄호인데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인다고. 그럼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괄호만 남습니다. 이거 이해 가요? 그 다음에 곱은요. 1분의 얘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합. 대신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거 뭐라고? 곱. 이해 갔냐고. 1분의 K 더하기 1이죠. 요거 두 개를 찾으면 요거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네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원해서 그러면 내가 요렇게 슉슉슉슉슉슉 바꿔주지. 슉슉슉슉슉슉슉 옛날 그 밈 있었죠? 슉슉슉슉슉슉슉슉 시발로 막 뭐 있지 않았어? 이렇게 뭐. 도로 하루방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았어? 슉슉슉 하면 돼요. 그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4이므로 좌변이 4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라며 K 빼기 1. 이건 K 빼기 1의 제곱일 거고요.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의 곱은 K 더하기 1이라며 이거 K 더하기 1이죠. 끝났죠?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못 찾는 거죠.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과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빼기 4예요. 그쵸? 는 4.
우변으로 이항하면 K제곱 빼기 6K에 요게 넘어와서 마사니까 마사 뿔1 마이너스 7 되겠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인수분해는 K 빼기 7과 K 더하기 6으로 되죠? 아니 1로 되죠? 그래서 K 값은 얼마? 7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연체란 말이 있어요. 자연체. 자연체 알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싸움하는 만화 있잖아요. 싸움하는 만화. 먼치킨 해가지고 주인공이 먼치킨이어서 막 이렇게 적들 다 뚝배기 깨고 다니는 만화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치? 이런 만화 보면은 어때요? 진정한 고수는 어때요? 준비 자세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쵸? 알아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허세에 있는 애들만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진정한 고수는 가만히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자연체죠.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쓰고 돼야 돼요. 이걸 쓰기 위해서 되게 힘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당연히 하는 과정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뭐 풀이하면 뭐 써야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쓸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야, 이거를. 막 되게 나는 이거를 쓰기 위해 되게 노력했어.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내가 공부하는 거를 뭐 되게 큰 뭐 인심이나 쓰듯이, 그치? 선심 쓰듯이, 엄마 내가 오늘 공부해 줬으니까 나 뭐 사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게 뭐 대단한 선심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건데?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풀이라는 게, 내가 오랜만에 마음 먹고 한번 써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힘이 뺀 상태에서 그냥 쑥쑥쑥 쓸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기 힘들다고. 못 버틴다고, 공부하는 게. 저희 집도 공부할 거예요 하고 마음 먹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가 늘상 일상생활이 됐어야 되는 거야. 니들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했어? 황씨 뭐 했어? 물어보잖아. 이씨. 뭐하고 놀았어요? 이씨. 나도 그냥 뭐 스타필드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오고 나도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집에 가서 낮잠도 한 2시간 잤어요. 그러다 여독이 안 풀려요. 그래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제. 뭔가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힐링이 되더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쇼핑몰 가가지고 뭐 파커를 사네, 뭐 바지를 사네, 신발을 사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근데 어제 날씨도 추웠잖아, 또. 집에 와가지고 한숨 때린 다음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 푸니까 힐링이 돼요. 어제 그제 한 24, 25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A4 한 14장은 풀었나 봐요. 12장? 14장. 앞뒤로 빽빽하게. 힐링이 돼요. 12장을 여러분한테 쓰라고 하면 힘들다고 안 쓴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냥 써야지 뭐 하고 이렇게 줄줄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게 돼야 한다고, 너희들한테. 공부해야지 하고 각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 이거나 풀까? 하면 그냥 쓱쓱쓱쓱 풀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한다고. 공부가 나의 일상인 것처럼 돼야 한다고. 무슨 대단하게 내가 오늘 엄마의 성의를 봐서 공부를 30분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 알았어? 오늘 엄마가 내가 사달라는 거 사줬으니까 엄마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공부 20분 해줄게. 그게 아니라고.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그 연습을 하라고. 3번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3번 문제까지만 하고 4, 5, 6, 7은 화요일날 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요거는 두근이 얘래요. 이걸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눈앞에 방정식의 두근이 뭐래? 알파 베타래 하면은 뭐 해야 돼 여러분은? 뭐다? 파블로프의 개다. 줄여서 개다? 파블로프의 개다.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로 나왔어. 뭐 해야 돼? 아하. 두근의 합은 얼마게? 두근의 곱은 얼마게? 이게 딱딱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근데 밑에 식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두근이 얘랑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합이란 얘인 건 이해 가요? 두근의 합, 이거 두 개 합하라고.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B. 이거 이해 가요? 두근의 고. 좀 길다. 이거거든요. 두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8. 이해 가냐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일일이 구하지 않고 계수만으로 풀 수 있습니다.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렇게. 대신 부호는 바꿔요. 두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렇게. 그게 이렇게가 두근이니까 말 그대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죠. 이거는요. 여기는 두근이 얘랑 얘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얘랑 얘랑 더하기 하는 거고. 그치? 두근의 곱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냐고. 여기 빨간색들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빨간색만 갖고 문제를 푸시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이므로 요게 보다시피 2a예요. 그럼 위의 식 요거 2a. 아래 식도 위가 2a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사니까 여기가 마사죠. 마사. 요것도 마사. 아, 이렇게 쓰자. 씨. 마사. 한 개 는 B, 마이너스 B, 는 마팔이라고. 요거 이해가요? 뭐, 밑에 있는 두 식 이렇게 바뀌는 거? 요거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있으니까 대입. 따라서 밑에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 값이 1이죠? 대입하면 어때요? B 값은 2네요. 이해가요? A, B 찾았으니까 뭐. A, B를 뭐 하래? 아, 각각 구하래? 각각 구했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